내 계엄령 무서웠어? 탄핵 나도 징글징글해.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랑 결혼했는데 요즘 당신은 결혼 서약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첩을 데리고 와서 살 것처럼 나를 대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27번이나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아내가 할 일을 못하게 하고 게다가 생활비도 다 삭감해 안 주면서 가정을 꾸려가라 하니 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자는 것 밖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거 당신이 나가 살기를 바랄 뿐이요. 당신이 나 같은 입장이라면 아마 이혼하자고 하든지 폭력으로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난 우리 자식들 엄마 된 입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기틀 위에 전 세계에 가장 못 살던 집안에서 물 건너 이웃집 일본을 작년에부터 뛰어넘었어요. 우리 집안이 36,000부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1등 집안을 바라볼 만큼 많은 가정들이 부러워하게 만들어놨는데 옛생각의 트라우마에 휩싸여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언제까지 그렇게 뒤집어 씌울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도 성공치 못한 공산이라는 이 원수를 아내처럼 사귀어 집의 기틀을 흔드는지 참 안타깝소. 응? 부부란 같이 대화하고 고락을 함께 지고 나누고 견제하는 것으로 삼권 분립이라고 결혼 서약하고는 바람난 당신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 손발 다 꽁꽁 묶어두고 마음껏 바람 피우고 입법이라는 개를 통해서 사법위와 행정위에게 폭력을 쓰고 이제는 대놓고 첩을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당신과 2년 반 동안 친척 집에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살았는데 마침 누가 이렇게 왜 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약서 한번 봤어요. 헌법에 계엄령은 어려울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한 오직 나만의 마지막 권한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날들을 혼자 곱씹어보고 고민 중에 내 집안을 지키고 조상님들에게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길은 오로지 이거 하나구나 하는 결론을 짓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령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계엄령 그렇게 무서웠어요? 나도 탄핵 징글징글해요. 일부일처제가 우리 문화기에 서로 믿고 살았건만 갑자기 친러, 친중, 친북이라는 첩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6.25 때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 원수 집안 중국에 갑자기 쎄쎄해야 한다고 참 정말로 그러네. 보기도 딱하게 혼밥을 몇 끼나 먹고 오질 않나? 에? 자기 가족을 공산화 이념에 편입시키고 친척 아닌 친척을 만들어 러시아에서 가져온 무기로 끔찍한 전쟁을 근 80년 전에 일으켰지 않잖아요. 당신이 전쟁보다는 부끄러운 자유가 좋다며요. 그런데 왜 걔네들하고 친구하고 왜 거기하고 빨리 바람기를 정리하기 바라오. 밤마다 인민재판에 죽창으로 집안 식구들을 찌르고 끔찍한 짓들을 했던 김일성과 그 자식들의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다는 해서는 안 될 말, 들어서는 이해 못할 언어 폭행까지 하고 형수의 거시기 입으로 내서는 아니 될 말,
친척들을 분리할 땐 모른다고 하여서 친척들 가슴 아프게 하고, 그리고 왜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지, 소문에 믿기지 않는 것들이 들려올 때마다 자식들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감에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이 애미로서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처럼 마지막 카드를 결제해 봤을 뿐이에요. 물론 자식들이 이해하고 못하는 자식들이 있지만 아내가 지켜야 할 법을 어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당신의 외가가 봐서는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될 전쟁을 일으켜 우리 집안만 아니라 전 인척들 근 40개 집안 가깝고 멀고 떠나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목숨 걸고 싸우게 만들어서 수백만 명이 죽었고 부상당했는데도 우리 친척끼리 하고 말할 때 보면 듣기가 매우 불편했다고. 결혼 후에도 얼마 안 돼요. 여수 순천에 난 4월 3일 제주도에서 5월 18일 광주에서 등등등등 부상당한 내 마음은 위로받고 싶은데 당신이 바람 피워난 자식들, 우리 법 연구한다는 자식들, 많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뭐 전교조인지 금속노조인지 뭐 심지어는 그 공무원 노조에 또 판사들까지도 당신 편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또 자식들 중에도 엄마 탄핵을 외치는 애들이 길거리로 쏟아져서 2년 반 동안 178번이나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친정집 용산에 쳐들어온다고 엄포 놓은 자식들도 있고 제법 잘 키워놨다는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진 아들들 중에도 이쁘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막내는 엄마가 우리 집 용산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고 엄마 탄핵을 외치고 있으니 이 멍든 가슴 누가 알겠소. 게다가 공개망신 주려고 반상회를 열고 방송을 하고 신문에 유튜브에 공개망신 등등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달게 받겠소. 달게 듣겠소. 그러나 당신의 바람길을 들키지 않으라고 왜곡 오도하는 것이니 철들은 당신의 자식들이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소가리일 뿐이라오. 지금 많은 자녀들이 정치, 당에는 관심도 없다가 자신도 모르게 모두 당원이 되었다오. 이런 당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아시오? 혈당이라고. 나도 지금 뭔 당인지 모르겠어. 꼬맹이가 엄마 이 말이 뭐냐고 묻더군요. 플라톤이 말했대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저는 애가 묻는 대로 조금 내 몸을 희생을 좀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대한민국은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의 소리에 홀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니 애매로서 그 가정 파탄을 막고자 내 수족을 내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가정법을 어기고 당신의 무자비한 행동을 일시에 해소하려 했다면 국회에 많은 집행관들을 보냈을 거라고. 707 부대의 아들들에게 총알도 안 줬어요. 테이저건도 아무 무기도 안 주었어요. 그 보낸 이유를 그렇게 모르겠어? 국회를 통제 안 한 이유, 정치인들이 검거했다는 거짓말과는 반대로 하나도 손대지 않은 이유는 진짜 가정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깨기 위했다면 더 많은 숫자와 저녁이 아닌 새벽에 선포하고 방송국도 장악하고 입도 닫게 만들고 국회에 불도 내려 마비시키려고 또 감금시키려고 애썼겠죠. 강력함으로 밀어붙였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엄령하면 당신도 알잖아요. 무엇인지 보았고 뇌리에 박혀 알기에 무서워하는 것이지 않소. 그런데 그런 분위기 한 번이라도 있었어? 누구는 거짓말로 전차가 들어온다고 하기도 했다는데 내 가정이 귀에서 지키려는 힘없는 아내의 몸짓이었어. 당신의 바람기만 잡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국회에 280명인가 보내고 성관위 쪽으로 많은 집행관을 보낸 이유는 눈치만 있어도 아는 것도 아니요? 내가 10시 반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는 근 1시간 반 후에 군인들이 들어갔어. 근데 성관위에는 내가 말하자마자 2분, 3분 안에 군인들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 자녀들아, 이렇게 눈치가 없냐? 아들, 딸들이 당신의 바람길을 파악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지난 봄에서 여름까지 서너 달 동안 자식들이 더위 속에 엄마 들어줘, 엄마 들어줘하고 외쳐대는데 아무것도 못할 저로서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오. 지난번 4월 15일, 그러니까 4년 전이지, 요번 4월 10일, 그 이후에 당신이 바람 피운 부정이 너무 수준 낮게 드러나 눈치 빠르거나 수학, 대수의 원리를 아는 자녀들이 그 자료를 내한테 갖다 드밀어 대고 이거 보라고 하는데 당신의 그 바람길을 창피해서 입 다물고 있었다고. 왜? 어느새 몇십 년간 당신 위주로 결혼법을 다 고쳐놓았기에 내게는 방법이 달리 할 수 없이 당신의 바람길을 밝혀서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한 것뿐이라고. 당신의 바람길만 잡으면 우리 가정은 앞으로 대로가 열려있는 많은 가정에 부러워하는 것이기에 당신의 부정선거만 밝히려고 한 것이라고. 우리 친척 미국도 지난번 선거에 트럼프가 밝혔고 이번에 당선되면서 다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트럼프가 예전에 여러 군데에서 이겼는데 투표 마감쯤에서 큰 트럭이 들어와서 거기서 수많은 표를 내놔가지고 역전당했다고 바로 그러더라고요. 나도 시기와 방법만 약간 다를 뿐 자식들이 보고 배울 일은 아니기에 마지막 카드 한번 결제한 거라고. 카드값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서 식구들 가슴이 잠깐 놀랬을 문제인 것은 인정하나 어쩔 수 없는 가정 살리기 위함으로서의 피토하는 심정이었단 것이요. 왜 우리 집안에서 만들어서 이웃집에 파는 개표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루마니아, 콩고, 키르기즈스탄, 이라크? 하여튼 뭐 써보고는 다 고개는 절로절로 흔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저 집안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투표 다시 하기도 하는데 우리 집도 다시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에요? 지난 4월 10일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진성당원 의회에 자유마을 300만 명이 넘는데 그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66만 표밖에 나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예? 그 마을마다 최소 몇백 명에서 몇천 명씩 다 있는데 어떻게 빵표 나온 데가 그렇게 많냐고. 한 표 나온 데도 그렇고. 지금 자유통일당에서는 수백만 표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돈을 내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많은 표가 거기서 투표했다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빵표에 한 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다고 그러는데 희한해요. 당일 투표는 대부분 이겼는데
사전 선거에서는 100% 지는 게임. 수학 대수의 원리 법칙을 배운 자식들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제원 박사가 자료 다 밝히고 가짜 당선인 이름을 다 기록해 놨고 수많은 자식들이 지난번 이번 수사를 요청하면 모두 기각하는 것을 보면 답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며 수사조차도 안 받고 또 그런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만 있다가 이제야 밝히지 않으면 가정 다 망한 것이기에 피투하는 심정으로 내 몸짓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우리 가족 문제는 밝히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의 싸움이라고. 나의 적법함을 당신의 바람난 행동이 들킬까봐 숨기고 방송에도 신문에도 결혼 서약의 타당성을 호도하고 왜곡하여 아내의 순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의 반란이라 하는데 생각이 있는 자식들아 한번 생각 좀 해보거라. 반란은 왕이 일으키는 것인가? 왕의 찬탈을 노리는 것을 말하는 단어인가? 역사만 봐도 답은 쉬운데 왜 당사자의 말엔 관심도 없이 한 사람의 말만 주구장창 하고 듣는 것이냐? 정녕 내가 자유 대한민국의 가족들이냐? 우리 가정은 사법, 입법, 행정이 견제하며 서로 대화와 양보, 협력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바람난 거로 창피당할까봐 나를 걸고 넘어지니 유치하기 짝이 없지 않느냐? 내 행동에 탄핵을 수없이 했지. 그것도 당신의 바람길을 조사만 하려 하면 그 조사한 검사, 당사자인 판사들을 막 넘어서 감사원장까지 법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데도 계속 어린애 땡깡 부리듯이 또 탄핵 또 탄핵 외쳐대는 게 내란이란 단어에 어떤 게 더 가깝냐? 나에게는 매주 탄핵하겠단다. 자식들아, 어떤 부모가 옳은지 생각 좀 해보거라. 너 같으면 어떤 입장 취하겠니? 내 마지막 카드가 그렇게 무서웠니? 내 애매가 좋아하는 거 다 막는다. 이것저것 다 하지 말란다. 목욕탕도 가지 말라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된장찌개 맛이 왜 이러냐고, 김치 맛이 왜 이러냐고, 이부자리가 왜 이러냐고 다 투덜투덜 징징거린다. 그러니까 날 필요 없고 다른 여자 데려오겠다는 거야. 하다 이젠 생활비까지 다 막는다. 기본적인 보험도 넣지 말래. 16가지를 파기시키란다. 대통령 특활비 82억, 검찰 특경비 특활비 587억, 원전 수출 보증 1112억, 원자로 개발 250억, 원전 생태계 삭감 332억, 청년 리터족 지원사업, 청년 일경험 1663억, 감사원, 첨단기술 개발 자금, 터지면 우리 집의 소득의 2~3배 오를 7만 불, 10만 불 시대가 열릴 제7광구, 8광구의 대왕굴에 시추할 것도 우리 집안 최고의 효자,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이런 기술 예산 매년 앞으로 수십조씩 벌어들일 원전에 군 하사관 월급 인상, 매년 천재지변의 피해 보상, 간첩 잡을 예산, 마약 범죄 등 집안을 풍비박산하게 내자는 것이 내란 아니냐? 이 엄마는 기초법 공부만 9번 한 사람이야. 엄마가 빵 좋아하는 것을 아는지 모두 다 빵원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는 당신이 친한 국회의원은 또 연봉을 1억 6천만 원으로 올린대.
형평성에 맞는지 아들, 딸들아 생각 좀 해보고, 이런 걸 누가 그러더라. 말이야? 막걸리야? 내가 이웃집 마실 나가서 잘한 것 꽤 많어. 원전 쪽에서도 또는 무기 쪽으로도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왔잖아. 이거 고스톱 쳐서 따온 거 아니야. 그 큰 대가족 친척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어도 그 주에 뉴스위키지에 이 엄마 얼굴이 나간 거 봤잖아. 그런데 다 숨긴다. 네 아빠가 쉬쉬하고 내 개인상 약점, 엄마가 좀 살 좀 찌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한 잔씩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바지가 틀어져 입었다느니, 여자가 조숙하지 못하다느니, 발음이 안 된다느니, 바이든이 난리든이 이래더니 밥값이 뭐 전체 문맥은 안 보고 한쪽만 한 단어만 따가지고 이게 말이니 막걸리니. 아내 되기 전에 술 먹던 거 그걸 문제 삼고, 내가 아내 된 후에 술 먹고 실수한 거 봤니? 근데 남편은 어떠니? 술 먹고 거시기도 다녀왔잖아. 이런 사소한 것을 침소봉대만 하는 것을 몰라주는 너희들이, 야, 속한 것은 분명하다만 그래도 상대의 잘못에 경중에 비교해보고 결정해주기 바란다. 내가 너희 자식들에게 물을게. 바람난 여자가 가지고 올 예단, 낮은 단계 연방제, 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를 원하니? 네 아빠가 책에 다 써놨더라. 제법 믿을만하게 키운 자식들이, 많은 가정들이 수없이 시도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해보겠대. 생각해봐.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 나는 것은 지남철, 자석 지나가면 쇳가루 따라붙는 것처럼 불보듯 뻔한 것 아니요? 베트남 봐라. 미국 세계의 최고 좋은 무기, 그 당시 세계 4위의 무기 다 놓고 와도 한 번 써먹지 못하고 우리 가족끼리 속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화 됐어. 그러니 어떻게 전부 다 살라고 문전옥답 다 버리고 그냥 보트피플이라고 배 타고 나왔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고 외국에서 불쌍하게 살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잖아. 우리 집도 1949년 6월 30일인가 에치슨 라인이 우리 한국에서 일본 쪽으로 빠지면서 1950년 6월 25일 5일인가 빠진 1년 만에 전쟁 났잖아. 미군이 있는 나라 봐라. 다 강대국이다. 독일, 일본, 한국, 세계. 미군이 있는 나라는 잘 살아. 근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미군 철수하면 살 것 같으냐? 달러 빠지면 끝나는 거다. 어떻게 머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아들, 딸들아 대답해봐. 그 예단들은 우리 몸에 맞지 않아. 걸을 수도 움직이기도 어려워. 처음 대한민국이 여운형이나 김구 집안과 결혼하려던 공산주의 집안의 전족처럼 신발도 너무 작아서 뛸 수도 없고 일하기도 힘들어져. 자유 대한민국보다 50배 정도는 다시 가난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거거든.
아빠가 거짓말로 속이고 말하지 않는 것을 이 애미는 알기에 이것을 알리기는 엄마의 마지막 카드 계엄령 하나뿐이었어. 놀래니? 미안하다. 내심 놀랄까봐 엄마가 담화문에서 조심스럽게 미리 말했고 군인들도 보드랍게 대한 것이야. 반대로 또 엄마의 카드를 좋아하는 내 형, 언니, 누나들도 꽤 있더구만. 반반 되는 것 같던데. 하긴 놀란 내내들의 식성은 후라이드 반반 없이 통째로 먹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만 니들만만이 전체 맞는 게 아니거든. 지금 결혼생활 80년이 다가오지만 한 번은 친척 박가 나 같은 수법 비슷하게 식구 같은 DNA가 다른 바람 피워난 자식들에 의해 소박 맞았어. 또 그 버릇 못 버리고 200명에 가까운 식구들이 저렇게 널뛰기 하고 엄마 편드는 100명 조금 넘는 애들도 같이 거기 동조하고 진짜 세상 말로 환장하겠다. 엄마가 가족들도 둘로 나뉘어 영호남 남녀간 페미니즘을 조장하고 교회에서도 좌우가 대립하고 집안이 시끄러워 가정주부 사퇴내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고 싶지만 나 혼자가 아닌 반 이상의 식구들을 보면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애미 마음인 줄 알지? 우리 집안 조선시대까지 60% 정도가 노비였잖냐. 36년간 일본 집안에 총소리할 때 친척 미국이 독립시켜줬잖아. 우리 독립군 때문에야? 물론 독립군이 애썼지. 그러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붕 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 얻었어. 종에서 6.25 전란 때 또 구해주고 정체성이 모호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둥을 세워주었고 결혼 주례까지 서준 게 미국이야. 우리 집안 5,000년 동안 근 5년에 한 번씩 전쟁으로 고통당했던 것 알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근 80년 가까이 미군이 함께하면서 한 번도 전쟁 없이 그 친척이 거의 많은 돈 다 대서 지켜주고 조금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뭐니? 부모가 여자들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무학자로 살던 것, 남녀 평등화 시키고 여자들 투표할 권한을 유럽보다 먼저 할아버지 이승만이 해방을 시켜줬고 미국이 하잘것없는 우리 집안 물건 수출하게 받아주고 기술, 달러 이거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은혜를 비석에 새기기는 못할 망정 떠나가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가정 창피하기 그지없단다. USB가 뭔지 모르겠지만 원수 집안과 화해한다고 가져다주고 돈도 안 되는 태양광인지에서 오염물질이 좋은 고국 땅을 물들이고 비 많이 오고 바람 불면 패널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돈벌이 되고 전기세 작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못하게 망가뜨리고 한전이 적자란 엄청난 짐을 지우게 하고 우리 집 수십 년간 650조 빚을 5년 만에 거의 1,000조를 이루어서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 버거울 것 같아 4대 개혁을 통해 시스템만이라도 바로 잡아보려 해도 더 교육시키고 혜택도 더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들이 오히려 대들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형제들 것을 더 빼앗아가려고 아귀짓하니 애미매미 많이 무겁단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은 런승만으로 못된 분이 되어 계신 지 오래됐고 누구는 기념관이 화려하게 몇 대씩이나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부국을 이룬 작은아버지 박정희는 독재자란 닉네임이 붙어있고 바람난 작은아버지들은 존경받는 사람들로 왜 이렇게 빛이 나게 만들었는지 건국의 아버지나
세계 최고의 빈국을 벗어나 많은 가정들이 배우러 오는 박정희 기념관도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니? 아, 어쩌랴 시리아 방송대국이 터지는 것은 나만의 한숨이 아니겠지. 여보, 내가 싫으면 당신이 떠나면 돼. 이혼해 줄게. 우리 집안은 일단 5년간 식구들이 정상적으로 내가 이끌어갈 것을 합의해 준 것 알잖아. 그런데 왜 자꾸 법을 바꾸려고 그래? 이 집안은 자유를 원하는 식구들이 더 많아요. 점잖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못된 불효자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다 인정되는 것 아닌 거 모르나요? 위자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곳으로 떠나가세요. 이 집으로 들이려 말고요. 풍속이 너무 다르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런 마음의 식구들 다 데리고 갔으면 싶어요. 싸우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이젠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으니 이제는 이혼이 최상인가요? 태산명동 서일피라고 쥐 한 마리 잡으려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많은 식구가 속을지는 몰라도 아는 사람은 치가 떨리는 위선에 괴로움을 당한다고. 여보, 내 계엄령 무서웠지? 탄핵 나도 징그러워. 입장 벗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